안녕하세요. 일본어에서 음독과 훈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음이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의 공통점은 한자입니다. 다만 읽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음독은 뭐냐? 일본어에서는 학교를 갖고,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는 学校, 그 다음에 한국어에서는 학교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읽는 방법을 음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독은 소리 음자와 읽을 독자를 합쳐서 음독, 소리 내어서 읽는다의 의미이고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닙니다. 일본어에서 훈독은 한국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학교는 그대로 학교라고 읽죠. 한자 학교는 그대로 학교라고 읽죠.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음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어를 한 다음에 배울 학자가 보이고 한글로 다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이 배울 학자 부분을 배우라고 읽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배울 학자의 음독은 학이고 그 다음에 훈독은 배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울 학자를 쓰고 다를 붙이면 배우다라고 읽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글이 읽히게 된다면 한글에도 훈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본어에서는 띄어쓰기가 없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훈독과 음독을 쓰는 겁니다. 즉 구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장음이 있고 한국어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글을 배울 때 받침이 없으니까 한글 발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어에서는 받침이 없고 한국어에서는 받침이 있으니까 일본어의 장음이 구두로 말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한국 학생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할 때 장음을 무시하고 발음을 하면 듣는 일본인들이 약간 어색하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쫓아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긴장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장음의 표현에 따라서 단어가 의미를 달리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루, 그 다음에 비루가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비루와 비루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와타시와 비루가 스키 데스 라고 말을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빌딩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맥주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와타시와 비루가 스키 데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음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말에 나는 닭을 좋아합니다 를 표현할 때 외국분들이 한국어의 받침을 무시해서 나는 달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일본어에서도 장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으면 일본 분들이 완전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일본어에서는 음독과 훈독은 문장을 읽을 때 띄어쓰기를 쓰지 않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구두보다는 서면어에서 자주 쓰게 됩니다. 만약에 한국어에서도 띄어쓰기가 없었다면 한자와 이런 훈독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어 회화에서는 음독과 훈독이 아니라 장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중국어의 성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